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마카암프 K. 자, 이 마카암프 K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의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우리 많은 농가분들께서 이 마카암프 K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마카암프 K가 미치는 영향이 난초 생육에 어떤 정도로 미치는지를 제대로 정확히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우리 마카암프 K 성능과 기능을 잘 이해를 하고 난초를 기르시면 작황을 증가시키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요, 구독 오늘 한번 제가 세레모니를 한번 하고 현장도 좀 풀고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구독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구독을 해주신 분들은 저에게 소중한 분들이고, 제가 힘이 나게 또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영상이 계속 힘을 받으려면 조금 구독을 해주셔서 노출이 좀 될 수 있게끔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좋아요, 구독 세레모니 한번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대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인 바로 이 마카암프 K입니다. 저희들은 통에다 담아서, 자, 요렇게 돼 있죠. 해서 담아 가지고 사용할 때 요렇게 부어서 쓰죠. 자, 우리 비료분은 왜 난초에게 줘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비료를 주지 않았는데도 3년 동안 비료를 한 번도 안 줬는데 난초 잘 크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비료분은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칼슘, 붕소, 아연, 망간, 몰리브덴 등등등 또 염소까지 해서 약 19종에서 22종 정도 되는 것들이 모여서 난초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요,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여지고 세포 하나 안에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을 하나하나 만드는데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그 성분들이 난초의 체내에 들어가면 단백질이 만들어진 데 쓰여지죠. 그리고 기관을 만드는 데 쓰여지고 세포를 하나 만드는 데 쓰여집니다. 세포 숫자가 많아져야 장수가 많아지고 잎이 넓어지고 잎이 두터워지고 잎이 길어지고, 우리 난초를 하고 있는 모든 농가나 모든 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달성해 주는 데 있어서 이 비료가 하는 역할이 절대적이고 지대한 것이다. 자, 그런데 물만 줬는데도 잘 크더라. 그렇죠? 물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비료분이 들어있죠. 수돗물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비료분 빠진 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유수라고 부르죠. H2O만 있어요. 일반 물은 미네랄이 다 들어있죠. 자,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뭐라 그러죠? 생수라 그러죠. 살아있는 물이다 라는 거죠. 자, 수돗물을 주니 또 생수를 주니 당연히 비료분이 가니까 일정 기간 살죠.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 세력을 감소하게 됩니다. 단백질을 많이 못 만들게 되고, 그리고 세포를 많이 못 만들게 됩니다. 수돗물에 들어있는 이 비료분은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주는 비료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적다라는 거예요. 광합성 이상으로 중요하죠. 자, 이 비료, 사람을 치면 밥 먹을 때 반찬이죠. 밥은 도정을 했고 깎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있죠. 그리고 미네랄, 무기염료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어디서 옵니까? 그렇죠. 국에서, 생선에서, 고기에서, 반찬에서, 김치에서, 멸치에서, 계란에서, 김에서 만들어지죠. 진수성찬, 바로 밥 하나에 얼마나 많은 반찬이 가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골고루 균형 잡힌 무기염료, 그 반찬과 생선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 있죠. 철분, 비타민, 우리 비료 중에 이 하이포넥스라는 비료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애용되는 비료라고 하더군요.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를 할 때 조직배양으로 석사를 했습니다. 제가 발화 배지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하이퍼넥스 배지가 발화율이 제일 좋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이퍼넥스 난초하고 궁합이 맞다라는 거죠.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가정원야 취미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비료가 검은색에 간장 우려내는 것처럼, 뭐 보약을 우려내는 것처럼, 곰탕을 고하는 것처럼 끈적끈적하고 시커멓고 뭐 색깔에 들어가고 이래야 무슨 약효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비료, 색깔, 점도 이렇게 필요가 없죠.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 작물이 잘 크는 데 있어서 뭐가 얼마 정도 필요한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완성도 높게 들어있고, 이 하이퍼넥스 좋은 줄을 세계에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마캄프 K가 중요하다는 걸 많은 수의 농가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마캄프 K는 밑거름이라고 부르죠. 비료로 치면 밑비료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화학 비료가 등장하기 전에 시절로 가면 퇴비가 되겠죠. 자,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지력이 있어야 되죠. 지력, 퇴비를 많이 줘야 되죠, 퇴비. 자, 여러분, 퇴비가 밑거름이죠. 밑거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마캄프 K는 난초 화분이 올라가서 1년 365일 동안 물을 줄 때 녹아가지고 난초 뿌리 속으로 들어가서 몸속으로 들어가져서 그게 세포 하나하나마다 전달돼서 우리가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이퍼넥스 몇 번 줍니까? 자, 여러분, 4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2번, 6월 달에 3번, 7월 달에 3번. 자, 여러분, 고작 10번 정도밖에 안 줘요, 이 하이퍼넥스는. 자, 이거는 200번이 갑니다, 물을 줄 때. 자, 어떤 비료가 더 영향이 큽니까? 마캄프 K가 크죠. 다시 말하면 난초를 온전하게 길러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계획할 때 그 비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비료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비료 중에 바로 이 마캄프 K가 하는 역할이 100% 중에 95%, 96%를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밑거름, 밑반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마캄프 K가 1년에 150에서 200번 정도 물을 줄 때 녹아가지고 난초 몸속으로 들어가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4계절 12달 365일 영향을 미쳐서 난초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죠. 5월, 6월, 7월은 난초가 집중적으로 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왕성하게 클 때죠.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단백질 공급을 많이 해야 되죠. 역시 난초 이게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 마캄프 K 단백질을 만들죠. 자, 여러분, 집중적으로 성장하는 그 3계절은 요구량이 많으니까 평날에는 요구량이 좀 적어요. 이렇게 되죠. 되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이 마캄프 K를 너무 많이 얹어주면 비료 쇼크나 큰 충격이 초래해서 농사도 버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범위를 설정을 해놓고 12달을 필요한 시기에만 바짝 이걸 첨가해서 주라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이 마캄프 K, 예, 그렇습니다. 멸치 볶음, 김치, 된장, 깍두기, 바로 밑반찬입니다. 1년 365일 달아놓고 먹는 밑반찬. 그리고 우리 하이퍼넥스는 제철 생선국, 동태탕, 오징어국, 소고기국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밥은 광합성이죠. 밥과 소고기국, 동태국 1년에 한 10번 먹으면 사람이 살 수 있으면 영양질병 죽습니다. 자, 그런데 밑반찬을 365일 안전하게 먹고 소고기국, 명태국 10번 안 먹는다고 가정합니다. 이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마캄프 K, 허투루하게 생각하는 이게 비료의 전부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그렇게 중요할까? 마캄프 K 안에는 바로 질소가 6%, 인이 40%, 칼륨이 6%, 그리고 마그네슘이 15% 들어있습니다. 6텐오가 보이시죠? 자, 텐이 바로 인입니다. 두 번째 인이죠. 자, 인이 좀 들었죠. 그런데 이 마캄프 K는 40%나 들었어요. 이 질소는 똑같아요. 6%. 뒤에 칼륨은 5%고 이건 6%죠. 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 하이퍼넥스의 10%인 4배 정도 더 많은 40%가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인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양을 많이 첨가해서 조금 녹는 것이라도 들어가서 이것처럼 10%의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있죠. 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이 마카브 K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면 이게 물에 녹아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들어가질 수가 없죠. 물도 횟수가 많고 정교하게 줄 때 녹아서 들어가죠. 대충 처삼선 벌초하듯이 주면 잘 녹아서 들어가지 않겠죠. 중요한 게 있죠. 예, 물을 자주 주면 자주 녹아 들어가겠죠. 뿌리가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마카브 K가 뿌리 위에 가야 됩니까? 뿌리 밖에 가야 됩니까? 위에 가야 되겠죠. 뿌리가 나쁘거나 뿌리가 밑으로 갔거나 구독자 여러분 밑으로 가면 마카브 K가 여기 있다면 비료분이 녹아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브에다 붙여야 되죠. 뿌리 붙어야 되죠. 뿌리 위에 가야 되죠. 아니 마카브 K를 뿌리 사이에다 두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그리고 아래쪽에다 넣는 부분이 있어요. 뿌리 아래쪽에 효과가 별로 없죠. 뿌리 위에 가야 녹아서 들어가게 되죠. 비료 중에 최고 중요한 이 마카브 K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냐,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이해하고 주느냐, 그리고 그 구조물이 뿌리가 짧거나 개수가 적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라면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 똑같은 두 폭이 있어요. 여기는 받아들이는 양이 100인데 여기는 30밖에 안 돼요. 똑같이 줄 때.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인결핍, 질소결핍, 모든 게 결핍이죠. 그러면 세력이 받습니까? 절대로 못 받죠. 세력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배를 줘야 되죠. 3분의 1밖에 못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뿌리가 수평으로 가지 않았다면, 뿌리가 바로 이렇게 됐다면 붙여야만 들어가겠죠. 아니면 물 줄 때 저희들이 주듯이 조금 수압을 줘서 화분에다 대서 줘서 물이 확 사이다 거품 밀듯이 확 안에 꽉 차도록 해서 30초를 준다면 이게 녹아가지고 뿌리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1년에 2번 갈아주죠. 분갈 2번 하니까 1차, 2차 하죠. 그리고 드문드문 스케일링이 35%대 한다고 해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35%대는 바로 집중성기가 넘어갑니다. 스케일링 할 때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교체를 하게 되죠. 부어버리니까. 그때 세게 또 올라가니까 마카브 K는 3번 들어가는 꼴이 되죠.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3월에 한번 들어가죠. 그리고 35% 성장했을 때 5월, 6월 달쯤에 또 한번 들어가죠. 스케일링 하면서. 그리고 2차 번간에 85%대 또 들어가죠. 바로 9월, 10월이죠. 그렇게 보면 1년에 3번 정도 교체를 해주고 또 주는 양을 저희들은 조금 충분히 줍니다. 주고. 그렇다고 이걸 너무 많이 주고 과하게 주게 되면 도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배품, 그리고 단엽종 해서 질소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 작황이나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계열들은 조절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품종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품종 어떻게 하라, 저 품종은 어떻게 하라 라고 권고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태에 맞추어서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밑반찬 없이 소고기국 1년에 10대번 끓여 먹는 걸로 어떻게 영양이 유지되겠습니까? 수평선으로 갔죠. 자, 벽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 위에다가 마카브 K를 이렇게 얹어주니 받아 먹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남초가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인가도 계산하시고, 이 비료를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라면 왜 이렇게 심어야만 했을까? 라는 걸 생각하셔서 그 구조를 바꿀 일이 있으면 바꿔야 되겠죠. 화분이 크고 이 벽 쪽으로 조금 붙여서 심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되고, 오늘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마카브 K 활용법을 10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